기자들 분양도 받아주고 돈도 주고 회사에 줄 필요 없다. 기자들한테 주면 돼. 반갑습니다. 최민희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주변만 탈탈 털다 보니 대장동 하면 이재명 대표가 떠오르시죠? 최근 검찰 기류가 좀 이상해 보입니다. 검찰이 기자들과 판검사들의 대장동 연루 부패 비리 사실을 언론에 흘리기 시작했거든요. 그 중심엔 이 사람이 있습니다. 김만배. 한겨레 석진환 기자 9억, 한국일보 김종곤 기자 1억, 중앙일보 조광수 기자는 9천만 원, 채널A 베이린 기자 구찌 신발, 김만배의 밀회 내역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정말 저 4명 뿐일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죠. 그 의구심에 대답하듯 연달아 기사가 나옵니다. 기자 수십 명이 골프 접대 등을 받았고 김만배로부터 100만 원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용돈을 받았다는 것.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죠. 김만배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기자들이 대장동 등과 관련해 제대로 기사를 쓸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한겨레 기자가 가장 많은 액수를 받았다니 1987년 6월 항쟁의 성과로 박정희 군부독재 치하에서 언론 자유를 외치다 해직된 해직 언론인들이 주도해 국민들이 한 푼 두 푼 성금을 내 만든 국민신문 한겨레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헌데 지금 이 시점에서 갑자기 검찰은 왜 김만배와 내통한 기자들, 그를 넘어 김만배로부터 접대받은 판검사들에 대한 이야기거리를 언론에 흘리고 있는 것일까요? 뉴스타파가 관련 첫 보도를 한 것은 2022년 12월 29일, 2020년 3월 정영학 녹취록이 근거였습니다. 2020년 7월 29일 녹취록 중 대장동 막느라고 너무 지쳐 돈도 많이 들고 끝이 없어. 이놈 정리하면 또 뒤에서 숨어있다 다시 나오고 걔네들한테 카톡으로 차용증을 받아. 그런 다음에 2억씩 주고. 그래서 차용증 무지 많아 여기. 공식적으로 대장동 검찰 수사가 시작된 건 2021년 9월. 민주당 대선 경선 와중이었죠. 김만배의 로비가 통했던 걸까요? 그 이전까지 대장동 관련 보도는 언론에서 접하기 어려웠습니다.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을 입수한 건 언제였을까요? 정영학 녹취록은 2012년부터 2014년, 2019년부터 2020년에 녹음된 것. 정영학이 이를 검찰에 제출한 건 2021년 9월 6일. 검찰은 늦어도 2021년 10월 초에는 녹취록 전체를 분석했을 테고 언론인 로비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볼까요? 검찰이 김만배로부터 돈을 받은 기자 리스트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자들도 알고 있었다고 봐야겠죠? 아마 가시방석이었을 겁니다. 대장동 기사를 썼다면 이재명이 아니라 검찰 눈치를 보며 검찰 시각에서 기사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김만배의 로비 사실을 검찰이 이 시점에서 폭로한 것은 김만배 드자비 중 하나일 겁니다. 김만배는 검찰이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각도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언론, 대판검사 로비가 구체적으로 수사되면 또 어떤 혐의를 쓰고 구속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또 하나의 변수는 뉴스타파의 녹취록 공개 예고입니다. 정영학 녹취록이 1월 12일 공개되면 검찰의 이재명 표적 수사 실상이 그대로 만천하에 공개되겠죠? 검찰로서도 알리바이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보수지 기자들이야 그렇다고 쳐도 한겨레 기자가 김만배와 유착이라니 분노하고 계시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한겨레에 대한 분노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이 왜 이 시점에서 언론인 연루 사실을 공개했냐 하는 것 아닐까요? 검찰 독재 시스템 국가에서 정치 검찰의 행보를 예측하는 것, 깨시민에겐 의무입니다. 길고 긴 이 수사의 끝에서 결국 정의는 구현되고 나쁜 놈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슈로 어지러운 세상 함께 하겠습니다.